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독감을 잘 마시는 데 대해서 주호영 원내대표님과 여러 의원님들에게 감사를 표시합니다. 특히 이번에 국감에서 우수위원으로 선정되신 의원님들께도 이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최근 우리나라의 실정을 보면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눈에 보이지 않게 사회의 양극화가 엄청나게 심히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1997년 IMF 사태를 이루면서 그 IMF 사태를 급속히 수습한다고 하는데 열중한 나머지 사회의 양극화를 갖다가 시작을 했고, 그것이 굉장히 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인식을 잘 못했던 것이 과거의 우리 전신 한나라당의 역사입니다. 왜 우리가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그 참 모든 사람이 틀림없이 집권이 가능하다고 하는 선거를 갖다가 패하게 되느냐 하는 내용을 냉정하게 분석을 해보면은 양극화가 진행되는 그 과정을 갖다가 전혀 무시를 해버리고서 소위 기득권이나 소위 특히 대기업에 대한 그러한 애정을 가진 얘기만을 했기 때문에 선거에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 양극화 현상이 과거보다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권에서 과연 그거를 제대로 인식을 하고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서울시를 냉정하게 볼 것 같으면 이 자영업자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 서울입니다. 이 사람들의 경제 상황이 지금 가장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거에 대한 어떠한 반응을 갖다 보여주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이 정부는 또 이 소위 부동산 아파트값 상승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네들의 정책의 실패로 인해서 참 부동산 투기를 갖다가 일으켜 놓고서 그거의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이 세금을 가지고 자꾸 재산세, 보유세 이런 등등 해가지고서 세금 인상을 잔뜩 해놨습니다. 원래 세금이라고 하는 본질이 그와 같은 부동산 대책을 갖다가 하라는 게 세금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정책을 잘못 쓰다가 궁지에 몰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세금을 활용해서 마치 집값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처럼 했습니다만은 결과는 집값의 상승만을 초래하는 것밖에 다른 결과가 없습니다. 저는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전문적으로 공부를 한 사람이니까 늘 얘기하는 겁니다. 정부는 가급적이면 부동산 정책을 안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이다. 부동산 정책을 하면 할수록 투기는 더 만연을 하고 그 결과는 결국 가서 서민의 피해로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그러게. 그 세금이라는 게 원래가 국가가 필요로 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세금을 걷는 것이지, 지나치게 정책적인 도구로 활용할 것 같으면 거기에서 조세재앙을 나올 수밖에 없고, 이것이 지금 서울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 소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이 점이 가장 크게 부각이 되지 않겠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장 많은 사회적 약자가 살고 있는 곳이 지금 서울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당이 약자와 동행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정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